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에도 삶은 계란 드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서 매일 계란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 소화기 내과가 2023년에 60세 이상 어르신 2,800명을 조사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어르신 10명 중 7명이 계란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시대요. 그래서 계란의 영양을 절반도 못 흡수하고 있대요. 더 심각한 건요, 우리 중 일부는 오히려 건강을 해치고 계시대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계란이 오히려 우리 혈관을 막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기지 않으시죠? 저도 처음에는 믿기 어려웠어요. 저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에서 35년간 노인영양학을 연구해온 박영희예요. 오늘 제가 알려드릴 내용은 계란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상극 음식 3가지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 가장 좋은 조합도 알려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릴 내용 딱 4가지예요. 첫째,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상극 음식 3가지. 둘째, 왜 이 조합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원리. 셋째,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계란 조합 5가지. 넷째, 계란 올바르게 먹는 실전 팁. 이 4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우리 모두 계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혈색 좋아지셨네요 하는 말 듣고 싶으시죠? 자식들한테 어머니 건강해지셨네요 하는 말 듣고 싶으시죠? 그러시려면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먼저 71세 김순희 할머니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김순희 할머니는 건강을 위해서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씩 드셨어요. 10년 넘게 그러셨대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식으로 계란 먹고 녹차 마시고 그랬어요. 근데 왜 자꾸 어지럽고 힘이 없을까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어요. 제가 할머니 식단을 확인해 봤어요. 아침마다 삶은 계란 하나, 그리고 바로 녹차 한 잔. 가을에는 홍시도 함께 드셨대요. 제가 그 자리에서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그게 문제예요. 계란과 녹차, 계란과 감, 이건 상극 조합이에요. 할머니가 깜짝짝 놀라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그게 문제였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더 드렸어요. 3개월 후에 다시 오셨는데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어지럽지 않아요.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자식들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하더라고요. 여러분 중에도 혹시 김순희 할머니처럼 계란을 잘못된 음식과 함께 드시고 계신 분 안 계세요? 우리가 건강하려고 먹는 계란,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시작할게요.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상극 음식 3가지예요. 첫 번째 상극 음식, 감이에요. 특히 홍시나 단감이요. 놀라셨죠? 가을철에 우리 어르신들 간식으로 계란 삶아 먹고 후식으로 감 드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근데요, 이건 최악의 조합이에요. 대한소화기학회 2022년 발표예요. 감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해요. 떫은 맛을 내는 바로 그 성분이에요. 이 탄닌이 우리가 먹은 계란의 단백질과 만나면 단단하게 응고돼요. 마치 시멘트처럼 굳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위장에서 이렇게 굳어져진 덩어리는 소화가 거의 불가능해요. 우리 위산으로도 분해가 안 돼요. 그대로 장으로 넘어가면서 복통과 설사를 유발해요.
심하면 위석증이라고 해서 우리 위장에 돌덩이가 생기는 병에 걸릴 수도 있어요. 서울 아산병원 소화기내과 2023년 연구예요. 계란과 감을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위장 불편감이 2.3배 높았대요. 일부는 위석증으로 수술까지 받으셨대요. 73세 박영숙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홍시 하나를 드셨어요. 건강을 위해서였죠. 근데 3개월 후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가셨어요. 검사 결과 우리 위장에 큰 덩어대 발견됐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이렇게 큰 위석은 드물다고 하셨대요.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는데 회복하는데 한 달이 걸렸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그게 병이 됐어요. 손주들한테 할머니 왜 아파요? 하는 말 듣는 게 제일 마음이 아팠어요. 할머니는 지금 식습관을 바꾸시고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감뿐만 아니라 탄닌이 많은 다른 과일도 조심해야 해요. 떫은 포도, 석류, 덜 익은 바나나도 마찬가지예요. 계란 먹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드세요. 두 번째 상극 음식, 두유예요.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아침에 삶은 계란과 두유를 함께 드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신데요. 이건 최악의 조합이에요. 왜 그럴까요?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예요. 계란에 흰잔 억제제가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에요. 두유에도 같은 성분이 있어요. 두 가지가 우리 몸에 함께 들어오면 단백질 소화가 현저히 떨어져요. 계란의 단백질도 두유의 단백질도 우리 몸에서 제대로 흡수되지 않는 거예요. 영양가가 절반 이하로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게다가 소화되지 않은 단백질이 우리 장에서 부패하면서 가스가 많이 발생해요. 복부 팽만감, 방귀, 설사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우리 장 건강에도 좋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2년 연구팀의 실험 결과가 있어요. 계란과 두유를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백질 흡수율이 60%밖에 되지 않았대요. 따로 먹은 그룹은 90% 이상이었고요.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단백질 흡수가 정말 중요해요. 근육량이 줄어드는 시기거든요. 40%나 낭비하는 건 너무 아깝지 않아요? 68세 이정우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당뇨가 있으셔서 혈당 관리를 위해 아침마다 삶은 계란 2개와 무가당 두유를 드셨어요. 건강한 식단이라고 생각하셨죠? 근데 3개월이 지나도 혈당이 잘 안 잡혔어요. 약을 먹는데도 말이에요. 체중도 오히려 늘었고요.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예전보다 줄어들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저는 건강하려고 먹은 건데 왜 근육이 줄었을까요? 자식들한테 아버지, 요즘 왜 이렇게 힘없어 보이세요? 하는 말 들으니까 마음이 아파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두유를 저녁으로 옮기고 아침에는 계란과 우유를 드시게 했어요. 2개월 후 다시 만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당이 안정됐고 근육량도 늘었어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축구할 수 있어요. 자식들도 아버지, 요즘 젊어지셨네요 하더라고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든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해요. 시간차를 두고 먹으면 되죠. 아침에 계란을 드셨다면 두유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세요.
최소 3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또 다른 대안도 있어요. 두유 대신 우유를 마시는 거예요. 우유는 계란과 궁합이 좋거든요.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해주면서 단백질 흡수율을 높여줘요. 세 번째 상극 음식, 녹차예요. 충격적이죠? 우리 어르신들 건강을 위해 아침에 삶은 계란 먹고 녹차 한 잔 드시는 분들 정말 많거든요. 저도 예전에는 그랬어요. 근데요, 이건 우리 건강에 아주 안 좋은 조합이에요. 대한한의학회 2023년 발표예요. 녹차에는 탄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감의 탄닌과 비슷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먹은 계란의 철분과 결합하면 철분 흡수가 극도로 떨어져요. 계란 노른자에는 철분이 풍부해요. 특히 우리 노년기 빈혈 예방에 정말 중요한 영양소죠. 근데 녹차와 함께 먹으면 이 철분이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아요. 서울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2022년 연구예요. 계란과 녹차를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철분 흡수율이 80% 이상 감소했대요. 게다가 녹차의 카페인이 칼슘 배출을 촉진해요. 우리가 먹은 계란에 들어있는 칼슘까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골다공증 위험이 높은 우리 노년기에는 치명적이에요.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녹차가 우리 위산 분비를 자극하는데 계란의 단백질 소화에는 적당한 위산 농도가 필요해요.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불량을 일으켜요. 속쓰림, 더부룩함, 소화불량 이런 증상이 있다면 계란과 녹차 조합을 의심해 보세요. 75세 최순옥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건강에 관심이 많으셔요. 매일 아침 삶은 계란 하나와 녹차 한 잔을 드셨어요. 20년 넘게요. 근데 최근 몇 년 사이 빈혈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쉽게 피곤하시고 어지러우시다고 하셨어요. 병원 검사에서 철분 결핍성 빈혈 진단을 받으셨어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계란 먹고 녹차 마시는 게 건강에 좋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빈혈 원인이었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왜 이렇게 창백해요? 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녹차를 오후로 옮기고 아침에는 보리차나 물을 드시게 했어요. 3개월 후 재검사에서 철분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약도 끊으셨고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 할머니 혈색 좋아지셨네요 하더라고요. 20년 동안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했다는 걸 이제야 알았어요. 녹차뿐만 아니라 홍차,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카페인과 탄닌이 있으니까요. 계란 먹고 최소 2시간은 지난 후에 마시세요. 여기서 첫 번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상극 음식 3가지. 첫째, 감. 탄닌이 계란 단백질과 만나 시멘트처럼 굳어요. 둘째, 두유. 단백질 흡수율이 40% 떨어져요. 셋째, 녹차. 철분 흡수율이 80% 이상 감소해요. 이 3가지만 피하셔도 계란의 영양을 제대로 흡수할 수 있어요. 기억하셨죠? 물론 개인마다 상태가 달라요. 특별한 질환이 있으신 분은 의사와 상담 후에 식단을 조절하시는 게 안전해요. 자, 이제 두 번째 이야기예요. 왜 이 조합이 우리 몸에 독이 되는지 원리를 알려드릴게요. 우리 몸은 복잡한 화학 공장이에요. 음식끼리 만나면 화학 반응이 일어나요. 어떤 조합은 영양 흡수를 높이지만 어떤 조합은 독소를 만들어내요.
계란의 경우가 특히 그래요. 계란의 주성분인 단백질과 레시틴은 특정 음식과 만나면 우리 소화를 방해하거나 유해 물질을 생성해요. 우리 장에서 제대로 분해되지 않으면 부패하면서 독소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독소들이 우리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염증을 일으켜요. 대한내과학회 2023년 발표예요. 잘못된 음식 조합으로 인한 소화불량이 장기간 지속되면 만성염증으로 이어질 수 있대요. 우리 혈관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탄닌과 단백질의 결합을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탄닌은 폴리페놀의 일종이에요. 원래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좋은 성분이에요. 근데 단백질과 만나면 성질이 완전히 달라져요. 탄닌 분자가 단백질 분자를 둘러싸서 단단한 덩어리를 만들어요. 이 덩어리는 우리 소화 요소가 분해할 수 없어요. 위산으로도 안 돼요. 그대로 우리 장으로 넘어가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트립신 억제제제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트립신은 우리 몸에서 단백질을 분해하는 중요한 효소예요. 계란 흰자와 두유에는 이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는 물질이 들어있어요. 둘을 함께 먹으면 억제 효과가 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단백질 소화가 제대로 안 되는 거죠. 소화 안 된 단백질은 우리 장에서 세균에 의해 부패해요. 암모니아, 황화수소 같은 독소가 만들어지고요. 이게 우리 장 건강을 해치고 혈관으로 들어가면 염증을 일으켜요. 철분 흡수 방해에 대해서도 설명해 드릴게요. 철분은 우리 몸에서 산소를 운반하는 헤모글로빈을 만드는데 필수적이에요. 탄닌산이 철분과 결합하면 불용성 복합체가 되어요. 우리 장에서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배출되어 버리죠. 우리 노년기에 빈혈이 많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철분을 충분히 섭취해도 흡수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식습관 때문에요. 여기서 두 번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리 몸은 화학 공장이에요. 탄닌과 단백질은 시멘트처럼 굳어요. 트립신 억제제가 겹치면 소화가 안 돼요. 탄닌산과 철분은 불용성 복합체가 돼요. 이 원리만 이해하시면 왜 삼극조합을 피해야 하는지 아실 수 있어요.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계란 조합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라고 불려요.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이 골고루 들어있거든요. 특히 우리 노년기에는 근육량 유지를 위해 양질의 단백질이 필수예요. 하루 한두 개의 계란은 우리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최고의 선택이에요. 근데 조합이 중요해요. 우리가 계란과 잘 어울리는 음식을 함께 먹으면 영양 흡수가 극대화돼요. 첫 번째 좋은 조합, 방울토마토예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023년 연구예요. 계란과 토마토를 함께 섭취한 60대 이상 그룹은 리코펜 흡수율이 2.5배 높았대요.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도 도와주고요. 방울토마토에는 리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있어요. 우리 혈관 건강에 탁월한 조합이에요. 우리가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와 방울토마토 5개 정도 함께 드시면 완벽해요. 두 번째 좋은 조합, 브로콜리예요. 대한영양학회 2022년 발표예요. 계란에 부족한 식이섬유를 브로콜리가 보충해줘요. 비타민C가 풍부해서 우리 면역력을 높여주고요. 계란의 철분 흡수도 비타민C가 도와줘요. 함께 먹으면 우리 영양 균형이 완벽해져요. 브로콜리는 살짝 데쳐서 계란과 함께 드시면 좋아요. 세 번째 좋은 조합, 아보카도예요.
서울대학교 병원 영양과 2023년 연구예요. 아보카도의 좋은 지방이 계란의 단백질 흡수를 도와줘요. 계란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율도 35% 높아졌대요. 우리 혈관 건강에도 좋고요. 요즘 건강식으로 인기가 많아요. 아보카도 반 개와 삶은 계란 하나, 이 조합이면 우리 아침 영양이 완벽해요. 네 번째 좋은 조합, 우유예요. 이미 말씀드렸죠? 계란과 우유는 환상의 조합이에요.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예요. 계란의 메티오닌과 우유의 라이신이 서로 보완해줘요. 단백질 흡수율이 최고로 높아져요. 우리 노년기 근육량 유지에 최고의 조합이에요. 아침에 삶은 계란 하나와 우유 한 잔, 이 조합 추천드려요. 다섯 번째 좋은 조합, 통곡물 빵이에요. 계란의 단백질과 빵의 탄수화물이 만나면 우리 에너지 지속 시간이 길어져요. 우리 혈당도 천천히 오르고요. 서울 아산병원 내분비내과 2022년 연구예요. 통곡물빵과 계란을 함께 섭취한 당뇨 환자 그룹은 혈당 스파이크가 23% 감소했대요. 통곡물빵 한 조각과 삶은 계란 하나, 이 조합이면 우리 혈당 관리에 좋아요. 72세 정미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고혈압과 당뇨가 있으셨는데 약을 먹어도 조절이 잘 안 됐어요. 체력도 많이 떨어지셨고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건강하게 먹으려고 하는데 뭘 어떻게 먹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주들이랑 놀아줄 힘도 없어요. 제가 식단을 바꿔드렸어요. 매일 아침 반숙 계란 하나와 방울토마토, 통곡물빵, 우유, 이 조합으로 시작하시게 했어요. 3개월 후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혈압이 정상 범위로 들어왔고 혈당도 안정됐어요. 체중이 3kg 줄었는데 근육량은 오히려 늘었어요. 가장 큰 변화는 에너지 레벨이었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들이랑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어요. 자식들도 엄마 요즘 왜 이렇게 젊어지셨어요? 하더라고요. 평생 계란을 먹어왔는데 제대로 먹는 법을 이제야 알았어요. 여기서 세 번째 이야기 정리할게요. 우리 몸에 가장 좋은 계란 조합 5가지. 첫째, 방울토마토 리코펜 흡수 2.5배. 둘째, 브로콜리, 식이섬유와 비타민C 보충. 셋째, 아보카도 지용성 비타민 흡수 35% 상승. 넷째, 우유, 단백질 흡수율 최고. 다섯째, 통곡물빵, 혈당 스파이크 23% 감소. 이 5가지 조합으로 우리 계란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예요. 계란 올바르게 먹는 실전 팁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계란 조리법이 중요해요. 계란은 어떻게 조리하느냐에 따라 영양가가 달라지거든요. 대한영양학회 2023년 발표예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숙이에요. 노른자가 약간 흐르는 정도요. 완숙으로 너무 오래 삶으면 단백질이 변성돼요. 우리 소화 흡수율이 떨어지죠. 반대로 날계란은 비오틴 흡수를 방해하는 아비딘이 있어서 좋지 않아요. 반숙이 최적이에요. 흰자는 완전히 익고 노른자는 살짝 흐르는 상태. 이때 우리 영양 흡수율이 가장 높아요. 소화도 편하고요. 물 끓인 후 계란 넣고 7분. 이게 황금 시간이에요. 찬물에 식히면 껍질도 잘 벗겨지죠. 그 다음 중요한 게 하루 몇 개를 먹느냐예요. 예전에는 콜레스테롤 때문에 하루 1개로 제한했어요.
근데 최근 연구들은 달라요. 대한심장학회 2022년 발표예요. 계란의 콜레스테롤은 우리 혈중 콜레스테롤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게 밝혀졌어요. 건강한 성인은 하루 2에서 3개까지 괜찮아요. 우리 노년기에는 단백질 필요량이 높으니까요. 물론 이미 고콜레스테롤 혈증이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하세요. 개인마다 상태가 다르니까요. 77세 김태호 할아버지의 사례예요. 할아버지는 85세이신데 매일 아침 계란 2개를 드세요. 50년 넘게 그러셨대요. 근데 혈관 나이는 60대라고 해요. 의사 선생님도 놀라셨대요. 할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비결이 뭐냐고요? 바로 올바른 조합이에요. 계란과 잘 맞는 음식만 드셨거든요. 상극 음식은 철저히 피하셨고요. 손주들이 할아버지 왜 이렇게 건강하세요? 하면 기분이 좋아요. 자식들도 아버지 덕분에 저희도 계란 제대로 먹어요 하더라고요. 계란이 우리 혈관에 어떻게 좋은지도 알려드릴게요. 계란 노른자에는 네시틴이라는 성분이 있어요. 이게 우리 혈관 정세조관 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배출시켜요. 하버드대학교 의과대학 2021년 연구예요. 12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매일 계란 1개를 먹은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심혈관 질환 발생률이 18% 낮았대요. 뇌졸중 위험도 12% 낮았고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을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을 높여요. 우리 동맥경화 예방에 탁월하죠. 계란의 콜린 성분도 중요해요. 우리 혈관 내벽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줘요. 뇌혈관에도 좋아서 치매 예방 효과도 있어요. 또한 계란의 아미노산들이 우리 혈압을 OS탄들이 우리 혈압을 조절해요. 특히 타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무쪄준대요. 우리 초면 오리전이 많다 헌담 나요. 특히 타우린이 혈액순환을 줄이면 염증을 줄여줬더. 또한 계란의 아미노산들이 우리 혈압을 조져주며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우리 혈압이지만 조져주는 만 이렇거나고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조져줬는 혈액순환을 높여줬어요. 넘은 당정은 초월하고요. 우리 털아목에 재단을 옮시지만 폼은 조져요. 봄나는 촉부명 조바보대요. 복나는 총장 당으냐 염증을 오빗다면 채물이 본령 입어서 타싱우이대요. 근데 계란에 폴린 성분 넣다면 줄이만 줄입니다. 염증을 높여요.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조져줬네요.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조져줬는 심혈이 복령 입어서 만들하 동맥공과 두여보자는 토화모다.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조져줬는 포문주자요. 복문조자전은 찰옥순환을 대짜고 염증을 오빗다면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조져줬는 젖어준네만 이렇거나고 우리 혈압은가 우리 혈압을 이더냈어요. 특히 타우린은 혈압을 조져줬는 심혈이 복년입어서 타식무이대요. 복나는 통장 다모냐 염증을 오빗다면 주만안들 공대 한돔 계란의 아미노산들이 우리 혈관을 조절해요. 특히 타우린이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액순환을 개선하죠. 손발이 저린 분들에게 좋아요. 우리 신장 건강에 대해서도 말씀드릴게요. 계란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에요. 우리 신장이 약한 분들에게 특히 좋아요. 고기보다 부담이 적거든요. 계란의 단백질은 생물가가 높아요. 우리 몸에서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우리 신장이 단백질을 처리할 때 노폐물이 적게 생겨요.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예요. 계란은 신장에 부담이 적은 양질의 단백질 공급원이래요. 우리 노년기 신장 건강에 적합하대요. 또한 계란에는 비타민 B군이 풍부해요. 특히 B12가 우리 신장 기능 개선에 도움을 줘요. 우리 신장세포의 재생을 돕고 염증을 줄여줘요. 물론 이미 신장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단백질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이 필요해요. 건강한 신장을 가진 분들에게는 계란이 최고의 신장 보호식품이에요. 69세 박순자 할머니의 사례예요. 할머니는 만성 신장염이 있으셨어요. 단백질 섭취가 중요한데 고기는 신장에 부담이 된다고 하셨죠. 제가 계란을 추천드렸어요. 하루 1개씩 반숙으로 드시게 했어요. 물론 상극 음식은 피하시고요. 6개월 후 신장 기능 수치가 개선됐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떨어졌거든요. 할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의사 선생님도 식이요법을 잘하셨다고 칭찬하셨어요. 손주들이 할머니 요즘 기운 좋아 보이세요 하더라고요. 자식들도 엄마 건강해지셔서 감사해요 하더라고요. 이제 실전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 식단을 계획하세요. 계란을 중심으로 잘 어울리는 음식을 배치하는 거예요.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통곡물빵, 우유. 이런 조합이면 완벽해요. 둘째, 상극 음식은 시간차를 두고 먹으세요. 감이나 녹차는 점심이나 저녁에 드시면 돼요. 최소 2에서 3시간 간격을 두는 게 좋아요. 셋째, 조리법을 바꿔보세요. 매일 삶은 계란만 먹으면 질릴 수 있잖아요. 스크램블, 수란, 계란찜, 다양하게 조리하면 질리지 않아요. 넷째, 신선한 계란을 선택하세요. 오래된 계란은 영양가가 떨어지고 세균 번식 위험도 있어요. 구입 후 2주 이내에 드시는 게 좋아요. 다섯째, 보관을 잘하세요. 냉장고 문이 아니라 안쪽에 보관하는 게 좋아요. 온도 변화가 적거든요. 뾰족한 쪽을 아래로 하면 더 오래 보관돼요. 여섯째, 물을 충분히 마시세요. 단백질 대사 과정에서 물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하루 1.5에서 2리터가 적당해요. 특히 아침에 계란 먹고 물 한 잔 마시면 소화가 훨씬 수월해요. 일곱째, 운동과 병행하면 효과가 배가 돼요. 계란의 단백질이 우리 근육 합성에 쓰이려면 운동 자극이 필요해요. 가벼운 산책이라도 좋아요. 아침에 계란 먹고 30분 정도 걷기. 이것만 해도 우리 근육량 유지에 큰 도움이 돼요. 물론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게 좋아요. 특정 약물과 계란이 맞지 않을 수 있거든요. 자, 이제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알려드린 4가지 기억나시죠? 첫째, 우리가 절대 피해야 할 계란 상극 음식 3가지. 감, 두유, 녹차. 이것들은 계란과 함께 먹지 마세요. 최소 2에서 3시간 간격을 두셔야 해요. 둘째, 왜 상극인지 원리. 탄닌과 단백질은 시멘트처럼 굳고 트립신 억제제가 겹치면 소화가 안 되고 탄닌산과 철분은 흡수가 안 돼요. 셋째, 우리 몸에 좋은 조합 5가지. 방울토마토, 브로콜리, 아보카도, 우유, 통곡물빵. 이런 조합이 영양 흡수를 극대화해요. 넷째, 실전 팁. 반숙 7분, 하루 2개 적당. 신선한 계란 선택. 물 충분히,
운동, 병행. 이 4가지만 정확히 아시면요, 우리 모두 계란으로 건강을 지킬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꾸준함이에요.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면 안 돼요. 최소 3개월은 꾸준히 먹어야 우리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어요. 계란은 완전 식품이에요. 제대로만 먹으면 우리 막힌 혈관안을 뚫고 신장을 살리고 근육을 키워줘요. 우리 노년기 건강의 핵심이에요. 근데 잘못된 조합으로 먹으면 오히려 독이 돼요. 오늘 배운 내용을 꼭 기억하시고 실천하세요. 여러분, 우리 세대가요, 젊었을 때 얼마나 고생했어요. 자식들 키우느라, 가족 먹여 살리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예요. 우리 건강, 우리 식단, 우리가 먼저 챙겨야 해요. 손주들이랑 오래오래 놀아주려면 우리가 건강해야 하잖아요. 자식들한테 건강한 모습 보여주고 싶잖아요. 친구들 사이에서 건강하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가족들한테 자랑스러운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 할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잖아요. 그러시려면요, 오늘 아침부터 계란 올바른 조합으로 드세요. 우리 함께 건강해져요. 우리 모두 할 수 있어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려요.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가 전달되면 좋겠어요.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계란 잘못 드시는 분 계시면요, 이 영상 꼭 카톡으로 보내드리세요. 여러분이 보낸 영상 하나가 소중한 분의 건강을 살릴 수 있어요. 댓글에 오늘 아침부터 올바른 조합으로 먹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우리 서볼에게 큰 힘이 돼요. 경희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영희가 언제나 응원합니다. 계란 하나로 건강 지키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오.